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회사 건물 앞에서 보미는 스마트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아, 젠장.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욕설은 비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방금 보낸 이메일. 그게. 보희 씨에게 보낼 거였는데? 그런데 왜 전체 수신자로 나왔지? 화면에 떠오른 보내기 완료라는 글자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사회 전체. 사장님, 부사장님, 심지어 그 무서운 기획팀장님까지. 모두가 읽었을 텐데. 그 편지 속에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 보희야, 내가 없으면 나 살아갈 수 없어. 내 손길이, 내 미소가. 나를 미치게 해. 그 문장들이 이제 회사 전체의 이메일 상자에 박혀 있다. 보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버렸다. 비가 얼굴을 적시지만 눈물이 더 세게 흘렀다. 이게 끝인가? 그녀의 삶, 그녀의 사랑, 그녀의 모든 게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는 건가? 회상 속으로 그녀의 마음이 쓰러졌다. 3달 전, 그날로 돌아갔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역,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보희. 보희는 회사 신입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눈이 크고 웃을 때 볼이 살짝 올라가는 여자였다. 보미는 이미 경력 5년 차, 피곤한 사무실 생활에 지쳐있던 터라 그 미소가 새로웠다. 선배님,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보희의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그 후로 사무실 복도에서 스치듯 마주칠 때마다 보미의 심장이 뛰었다. 한국의 회사 문화처럼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 공간에서 보희는 유일한 빛이었다. 퇴근 후, 종종 함께하는 야근 후 한 잔이 습관이 됐다. 홍대 거리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마늘구이와 소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눌 때 보희는 제주에서 올라온 이야기, 엄마가 해주는 흑돼지 구이를 그리워하는 말로 보미를 웃게 했다. 선배님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안아줄까요? 장난기 어린 그 말에 보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다. 여자한테. 그것도 동료한테. 사랑은 조용히 싹텄다. 사무실에서 몰래 주고받는 쪽지, 오늘 점심같이, 라는 메모. 보희의 손글씨는 부드럽고 보미의 가슴을 간지렸다. 어느 가을 저녁, 남산타워 아래 벤치에 앉아 둘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순간, 보희가 속삭였다. 나, 선배님 좋아해요. 처음부터 보미의 눈물이 흘렀다. 30살이 다 된 그녀가 처음으로 느끼는 이 감정.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금기였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회사에서의 평판. 하지만 보희의 따뜻한 손이 모든 걸 녹여주었다. 그날부터 둘은 비밀스러운 연인이 됐다. 주말이면 보희의 작은 원룸에서 시간을 보냈다. 보희가 좋아하는 K-드라마를 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는 우리 영원히 이렇게 지내요. 보희의 말에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보미의 엄마는 전화로 언제 결혼할 거냐? 라고 물었고 보희의 가족은 제주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내려오라고 했다. 사무실에서도 둘은 조심스러웠다. 손을 스치듯 눈빛으로만 사랑을 전했다. 그리고 오늘. 그 치명적인 이메일, 보미는 일어나 건물로 달려갔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보희는 읽었을까? 화낼까? 아니, 회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문이 열리자 사무실은 이미 소란스러웠다.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보미 씨가 보희 씨한테 이메일 봤어? 완전 고백이잖아. 보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보희의 자리를 찾았다. 보희는 책상에 앉아 화면을 보며 굳어 있었다. 보희야. 보미가 다가가자 보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 공포와 슬픔이 스쳤다. 선배님. 왜요? 보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미는 무릎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보희가 피했다.
지금. 다 봤어요. 이사회까지 보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 순간 그녀의 사랑은 공개된 죄가 됐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팀장님이 들어왔다. 보미 씨, 사장님실로 오세요.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장실 문 앞에서 보미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문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저려왔다. 들어오세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냉기가 느껴졌다. 방 안에는 이사회 멤버 몇 명이 모여 있었다. 부사장님, 인사팀장, 그리고 보희의 직속 상사인 기획팀장님.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다. 사장님의 책상 위에 그녀의 이메일이 인쇄되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김보미 대리. 사장님의 말에 보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기획팀장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회사 메일로 이런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다니. 게다가 동성애라니.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미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동성애. 그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한국 사회에서 그건 아직도 문제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기사들, 동성 결혼 반대 시위, 가족 모임에서조차 피하는 주제. 보미는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실수였다고. 사랑이었다고.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보미 씨, 당신의 경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무모해요. 이사회에서 논의했는데 징계는 피할 수 없어요. 한 달 무급 휴직. 그리고 보희 씨와의 관계, 회사 내에서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보미의 눈이 커졌다. 무슨 관계요? 우리는 그냥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부사장님이 끼어들었다. 이메일에 다 적혀 있잖아요. 내가 내 전부야라니. 이게 그냥 동료 사이입니까? 보미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회의가 끝난 후 보미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 누군가는 비웃음. 그녀는 책상을 정리하며 보희를 찾았다. 보희는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데스크톱에 남겨진 쪽지. 선배님, 미안해요. 나 때문에 보미의 손이 떨렸다. 이게 다 그녀의 탓인가? 아니, 그녀의 사랑 탓인가? 집으로 돌아온 보미는 침대에 누워 울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희미했다. 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보미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동생이 이상한 소문 들었대. 보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보희와의 추억이 스치듯 떠올랐다. 지난 겨울, 둘은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갔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핫초코를 들고 손을 녹이며 웃었다. 우리 이렇게 평범하게 행복할 수 있어. 보희의 물음에 보미는 등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그 행복은 먼 꿈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보미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휴직 통보가 왔고 그녀는 집에 갇혔다. SNS를 보니 회사 채팅방에 소문이 퍼져 있었다. 보미 선배, 레즈비언이래. 보희랑 사귀었대. 익명 댓글들이 그녀를 찔렀다. 보미는 폰을 던져버렸다. 문득 보희에게 연락이 왔다. 문자 한 통. 선배님, 맞나요? 한강공원에서 보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보미는 보희를 멀리서 봤다. 보희는 벤치에 앉아 강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보희야. 보미가 다가가자 보희가 일어나 안아주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미안해요, 선배님. 나 때문에
보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 이메일, 그냥 너무 사랑해서 보미가 말했다. 둘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보희의 고백. 나도 무서웠어요.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가족한테 어떻게 말할지 보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주 출신 보희에게 서울 생활은 이미 힘들었다. 엄마의 기대, 딸이 서울에서 성공해서 내려오라는 말, 그런데 이 사랑이 모든 걸 망칠까봐. 그날 둘은 결심했다. 함께 싸워보자고 보미가 말했다. 보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며칠 후 보미의 휴직 중에 회사에서 소문이 더 퍼졌다. 심지어 언론에까지. 대기업 직원, 동성애 고백 이메일로 물에 익명 제보였다. 보미의 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기자들, 친구들, 심지어 옛 연인, 그녀는 모든 걸 차단했다. 보희와의 만남은 더 비밀스러워졌다. 늦은 밤, 보희의 원룸에서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우리, 도망칠까? 보희의 농담에 보미는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게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배신이 다가왔다. 회사 동료 중 하나, 보미의 절친이라 생각했던 지은이었다. 지은은 그 이메일을 처음 본 사람 중 하나였다. 보미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지은의 문자. 하지만 그 뒤로 지은의 태도가 변했다. SNS에 회사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시물. 보미는 직감했다. 지은이 제보한 거다. 왜? 질투. 아니면 그냥 두려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지은을 그렇게 만든 걸까? 보미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너 왜 그랬어? 지은의 대답은 차가웠다. 미안, 보미야. 나도 무서웠어. 가족이 알면 배신의 아픔이 보미를 짓눌렀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보미는 지은과의 우정을 잃었고 그로 인해 회사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 휴직이 끝난 후 복귀한 보미는 사무실에서 고립됐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회의에서조차 이름이 불릴 때마다 속삭임이 따랐다. 저 사람. 그 이메일 사람, 보희는 더 괴로워했다. 신입인 그녀에게 이 스캔들은 직장 생활의 시작을 망쳤다. 상사들은 보희에게 개인 사정 때문에 라고 말하며 프로젝트에서 빼냈다. 보희 씨, 좀 쉬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말 속에 숨겨진 배려는 사실 동정이었다. 둘은 점점 지쳐갔다. 주말 데이트조차 피로하게 느껴졌다. 인사동의 골목에서 전통 찻집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배님, 나 포기할까 봐요. 보희의 말에 보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포기. 우리 사랑을 보미가 물었다. 보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회사, 서울. 나 제주로 내려갈까 해요. 제주의 푸른 바다, 보희의 고향. 그곳에서라면 이런 시선 없이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보미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녀의 뿌리는 이 도시의 콘크리트 아래 깊이 박혀 있었다. 그날 밤, 보미는 혼자 남산을 올랐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타워의 불빛을 보며 울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바람이 그녀의 울음을 삼켰다. 한국의 밤하늘은 별이 적었지만 그 순간 보미는 보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미소, 그 손길. 사랑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이었다. 다음 날, 보미는 보희를 데리고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충동적인 여행. 한번 가보자. 내 고향에서 보미의 말에 보희의 눈이 밝아졌다. 제주에 도착한 둘은 자유를 느꼈. 검은 모래사장의 해변을 걷고 오름을 오르며 웃었다. 보희의 집에서 엄마가 해준 흑돼지 BBQ를 먹었다. 보희의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보미 씨처럼 좋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했다. 그 말에 보미의 눈물이 고였다. 이곳에서라면 가능할까?
하지만 현실은 제주에서도 따라왔다. 보희의 사촌 동생이 SNS를 통해 소문을 알게 됐다. 언니, 그게 진짜야? 여자랑 가족 모임이 소란스러워졌다. 보희의 엄마가 물었다. 보미 씨, 너희 무슨 사이야? 보희가 대답했다. 엄마,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눈빛이 떨렸다. 서울로 돌아온 후 갈등은 고조됐다. 회사에서 보미는 승진 기회를 잃었다. 이미지 문제로라는 이유. 보희는 우울증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선배님, 나 때문에 선배님 인생이 망가졌어요. 보희의 자책에 보미는 안아주었다. 아니야. 이게 우리 사랑이야. 함께라면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신. 이번엔 보희의 친구 쪽이었다. 보희의 절친 수진이 너 때문에 나까지 이상한 눈초리 받는다는 말로 등을 돌렸다. 레즈비언. 나한테 왜 숨겼어? 나 배신당한 기분이야. 수진의 메시지에 보희는 무너졌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CEO 트로우가 왔다. 회사 연말 파티날 사무실 전체가 모인 행사. 보미와 보희는 피하려 했지만 참석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파티장인 호텔 라운지, 크리스마스 장식 아래에서 모두가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보미에게는 지옥이었다. 술 한 잔을 마시며 구석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지은이 다가왔다. 보미야, 아직도 보희랑 포기해. 여기서 살기 힘들어. 지은의 말에 보미의 분노가 터졌다.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왜 그랬어? 지은은 피했다. 나도. 회사 지키려고. 그 순간 마이크가 켜졌다. 사장님의 연설 시간. 우리 회사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최근 일로 아픈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함께 이겨내요. 그 말에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보미는 알았다. 그건 형식적이었다. 진심이 아니었다. 보희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배님, 가요. 둘은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로비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끝낼까? 보희의 물음에 보미가 소리쳤다. 아니. 왜 포기해? 이게 사랑이잖아. 그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보미는 개의치 않았다. 보희야, 내가 내 전부야. 그 이메일처럼. 그 밤, 둘은 호텔방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서로를 안고 모든 걸 털어놓았다. 배신의 아픔,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 보미가 말했다. 보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싹텄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새로운 시작은 어렵게 다가왔다. 보미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사장님은 만류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굳었다. 보희도 따라 나왔다. 함께라면 어디든. 이 둘은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보미의 저축과 보희의 열정으로 홍대 근처의 비밀 정원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열었다. 메뉴는 제주 흑돼지 샌드위치와 서울식 라떼. 손님들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지만 곧 그 따뜻한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여기 주인님들, 분위기 좋네. 손님들의 말에 둘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언론 기사가 여전히 온라인에 떠돌았고 가끔 기자들이 찾아왔다. 동성 커플의 도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보미는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보희가 불이 목소리를 내자고 했다. 그 인터뷰는 한국 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레즈비언 커플의 일상시라는 기사에 지지 댓글과 비난 댓글이 뒤섞였다. 축하해요. 사랑은 자유야. 한국에 안 맞아. 이상해. 그 비난에 보희는 울었지만 보미가 안아주었다. 우리가 바꿀 거야. 조금씩. 가족과의 화해도 과정이었다. 보미의 엄마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다. 보미야, 그게
진짜야? 전화로 울며 물었다. 보미는 용기를 내 말했다. 엄마, 이게 나예요. 보희가 제 사랑이에요. 엄마는 한참 침묵하다가 그럼 데려와. 만나보자. 그 만남은 어색했지만 엄마가 보희의 손을 잡아주며 고생 많았어 라고 한 순간 보미의 눈물이 흘렀다. 보희의 엄마도 제주에서 올라와 카페를 찾았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 말로 용서가 시작됐다. 배신했던 지은과 수지는 후회했다. 지은이 카페에 찾아와 미안해, 보미야. 나 무서웠어 라고 사과했다. 보미는 용서했다. 나도 이해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유수진도 보희에게 편지를 보냈다. 너의 용기에 배워갈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며 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시간이 흘러 카페는 성공했다. 주말이면 LGBT 커뮤니티 모임이 열렸다. 서울의 밤, 비밀 정원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보미와 보희는 그 자리에 앉아 손을 잡고 들었다. 우리처럼 될 수 있을까? 한 소녀의 말에 보희가 대답했다. 될 거야. 사랑은 이겨내.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카페 창가에 앉은 둘은 그 이메일을 떠올렸다. 그 실수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네. 보미가 웃었다. 보희가 키스하듯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고마워, 선배님. 아니, 보미야. 창밖으로 서울의 비가 그쳤다. 무지개가 떠올랐다. 그 사랑은 비극이 아닌 희망으로 끝났다. 한국의 거리에서 두 여자의 손이 자유로웠다. 문학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터였다. 감정의 파도, 문화의 벽을 넘어 영원히.